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론 강의 제1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기마의 합격서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금지행위 공부하겠습니다. 합격서 59페이지 오세요. 59페이지. 자, 33조 나오는데 일단 1항과 2항 주어가 다릅니다. 323조 1항은 주어가 개국공직사 등이 있으니까 개공 등이라 개공, 소공, 보존, 임원사원 다 들어가죠. 근데 제일 밑에 2항이 있어요. 2항 주어는 누구든지 전 국민 모두입니다. 일단 주어부터 잘 비교하세요. 자, 그럼 먼저 금지행위가 있는데 자, 두 개를 비교하세요. 이건 자기랑 뭔가 해야 될 의무, 교통질서 지켜야 되죠. 뭐 세금 잘 내야 되죠. 부작위는 해서는 안 되는 의무, 사람 죽이면 안 되죠. 그죠? 사기치면 안 되죠. 해서 안 되는 의무입니다. 금지행위는 부작위 의무죠. 해서는 안 되는 의무입니다. 자, 이제 323조 1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가 개국공직사 등이 있으니까 개공, 소공, 임원사원, 보존 다 포함되죠. 다음 각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부작위입니다. 1호 중개사물 매매업 안 됩니다. 매매업. 그러니까 일회성 매매는 상관없어요. 계속 사고팔고 매매업을 하지 말은 거죠. 개공은 중개를 해야지 매매업 안 됩니다. 네, 실제로는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대신 안 들키게 하시려면 잘하셔야 돼요. 들키면 안 됩니다. 2호 중개사무소 개설료는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게 한마디로 무등록 중개업자. 이 사실을 알면 그와 협조하면 안 되죠. 알면서도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했다. 알면서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협조하면 안 되는 거죠. 3호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금품이기 때문에 돈뿐만 아니라 물건도 금액으로 환산해서 초과 수수 안 됩니다. 4호 해당 중개 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은행의 판단을 그르치게 안 됩니다. 속이지 말한 거죠. 이게 이제 매할초판입니다. 자, 5호에서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걸려있는 증서. 한마디로 거래해서는 안 되는 금지 증서입니다. 이것 등을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매매업 안 됩니다. 6호 중개은행과 직접 거래 안 되고 쌍방대리 안 됩니다. 7호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조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이런 두 부동산의 어떠어떤 부동산, 두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증직상투, 증이상투예요. 증직상투. 8호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그러니까 거래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죠. 즉, 이 동네 아파트 34평이 한 10억이 거래되거든요. 근데 막 13억, 12억으로 막 신고를 해요. 그러면 외부에서 보기에 이쪽 아파트 가격이 뛰네 라고 외부에서 몰려오게 해서 아파트 가격을 꾸며가지고 막 올리는 거 하지 말은 거죠. 9호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해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거죠. 이 9호 같은 건 수도권 상가지역이 심하죠. 수도권 상가지역에 개공들이 한 30명이 딱 모임을 만들어요. 그 30명이 아니면 절대로 공동중개 안 합니다. 그들 물건 아니면 절대 중개 안 해요. 그러니까 30명이 딱 짜고 상가를 중개하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자격증 따서 내가 새롭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의 망하겠죠. 나 혼자 놀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단체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가 밀집 지역에서 중개하려면 돈 벌려면 그중 상가를 하나 인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가가 권리금이 막 2억, 3억씩이에요. 그 중개사무소가.
시설비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권리금을 막 2억, 3억씩 주고 삽니다. 거기 들어가야, 끼워야 되거든요. 끼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공동주택 하겠어요? 그들끼리만 노는 거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증직상투입니다. 이게 증직상투. 증직상투가 무협지 이름이에요. 무협지 보통 이름 4개잖아요. 증직상투. 옛날 홍콩 영화 이름 4개죠. 막 이름 4개. 홍콩 영화 주윤발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증직상투 무협지 같죠? 무협지가 꾸며낸 단편이에요. 무협지 증직상투가 뭐다? 꾸며낸 단편. 그래서 증직상투 뒤에 항상 꾸단이 따라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외운 게 매알추판 있고 증직상투 꾸단이 있어요. 다시 매알추판 있고 증직상투 꾸단 이렇게 계공 등의 금쟁이였습니다. 자, 이 항이 주어가 누구든지 바뀌죠. 전 국민 모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국 어느 하나 해당 방법으로 계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전 국민 모두 계공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1호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해서 특정 계공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죠. 즉 이 계공은 맨날 아파트 가격을 막 깎으려고 그래요. 아파트 가격 깎으려고 그러니까 가격 떨어질까봐 그 계공에게 의뢰를 제한을 유도한다. 안내문이 이런 거죠. 아파트 출입문에 막 A4 붙여놔요. 엘리베이터에 붙여놔요. 다음 온라인 커뮤니티가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 특정 계공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제한 유도하면 안 됩니다. 2호 온라인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해서 중개사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계공 등. 그럼 이 특정 계공이 이 사람이 잘못된 거죠. 아니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면 어떡합니까? 이자가 잘못됐거든요. 근데 이자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 정당한 다른 계공 등을 부당하게 결국 차별받죠? 차별받는다. 3호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맘카페에 막 올려요. 맘카페 아파트 34평이 12억에 거래됐어요. 그럼 올리는 거예요. 막 12억에 거래됐어요. 라고 왜 올릴까요? 12억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말은 거죠. 중개사무소 가서 12억 이하로 물건 내놓지 말은 거죠. 내놓으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4번 정당한 사유 시 계공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한다. 예를 들어 이 동네 아파트가 10억 정도 되는데 9억짜리 금매에 나는 9억짜리 금매. 9억짜리 금매는 진짜 물건이죠. 가짜 아니죠. 9억 광고 낼 수 있죠. 9억 광고 냈거든요. 근데 아파트 분여회에서 그 광고 내리래요. 아파트 가격 9억으로 떨어질까봐 10억인데 나는 정당하게 9억 물건을 맡았죠. 가짜 아니죠. 근데 그 광고 막 내리래요. 이런 거 하지 마라. 5호 계공 등에게 중개사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로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유도합니다. 여기 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 분여회 막 이런 데 하는 거죠. 맘카페. 그래서 지금 여기 10억에 거래되는데 막 12억에 광고하래요. 강요해요. 10억에 광고 안 하면 당신한테 못 오게 할 거야. 막 그렇게 협박을 하고 또 돈도 드릴게요. 그러면 돈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말란 겁니다. 그래서 다 누구든지 하면 안 돼요. 이걸 이제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되는데 저는 항상 악리법 만들 때 가장 핵심 단어를 하나씩 찾아요. 가장 핵심 단어 하나씩 찾습니다. 그래서 제한, 차별, 이하, 광고, 높게라고 핵심 단어를 찾았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암기법을 만들어야겠죠. 아무 단어 막 하면 아무 단어? 이왕이면 여기서 핵심 단어를 찾아야겠죠. 핵심 단어 딱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암기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고 제가 이 5글자를 계속 눈여겨봤거든요. 계속 눈여겨보는데 제 눈에는 이 글씨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 노래 있죠. 저는 이게 째째하게 째째하 이 캐 기억자. 이게 저는 째째하 캐로 보인 거예요. 뭐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굴지 마라. 다시 째째하 기억 캐 굴지 마라. 제 눈에 이래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하강 높게 말고 하지 말고 아까 앞에 꾸단 있었죠? 제자하강 높게 하고 앞에 꾸단 있었죠. 꾸단도 하지 마라. 그래서 자 제자하강 높게 말고 꾸단 등 하지 마라. 거래질서 교란행위 3-3으로 처벌돼. 이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거 외워놓고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다? 거래일서 교란행위. 네. 거래일서 교란행위가 원래 이게 원조 7개거든요. 원조 7개인데 최근에 30개가 더 추가돼서요. 그게 30개가 등이에요. 등. 30개. 그럼 30개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외우느니 다른 거 30개를 더 외우네요. 이거 30개 외워서 문제 나왔네? 그 틀려버려요. 찍어버려요. 그 시간에 나는 30개를 더 외워서 나머지 30개 다 맞아버리지. 항상 공부는 효율에 맡겨야 돼요. 30개 포기합니다. 그리고 원조 7개만 정확히 외워요. 그리고 이 원조 7개는 나중에 또 포상급 지급 사유예요. 원조 7개는 포상급 지급 사유니까 원조 7개만 정확히 외우시면 돼요. 다시 제자하강 높게 말고 꾸단 등 하지 마라. 거래질서 교란행위 3-3으로 처벌돼. 여보세요? 이게 거래질서 교란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리 안 외우면 이제 이거랑 헷갈립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공부했잖아요. 개공은 다음 어느 하나의 부당 표시광고에서 안 됩니다. 공부했잖아요. 이건 부당을 넣어서 였죠. 부당. 부정한 나의 부당한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조아 조의 조태 이랬죠. 다시 부당한 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조아 조태. 이 오는 500만 오 땡땡 500만 원여가 들어옵니다. 500만 원. 그럼 이 애들하고 아까 거래일서 교란행위하고 섞어놓으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게 명확해야 돼요. 아까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30개가 추가됐는데 이건 추가 안 됐어요. 이건 거래질서 교란행위 아니다. 그걸 외우셔야 돼요. 이것은 거래질서 교란행위 아니에요. 부당한 표시 광고는 거래질서 교란행위 30개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래질서 교란행위 원조 7개 노래로 정확히 외우시고 부당 표시 광고 정확히 외우시고 얘는 500만 원 같대로. 그래서 내가 두 개를 섞으면 다 찾을 수 있다고 해요. 다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정의법이 왜 그래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60페이지 중간에 1번 이제 323조 1항부터 1항은 개공 등의 금지, 개공 등. 우리 일반인은 관계없는 거죠. 일단 중개사물 매매업 안 됩니다. 계속 사고 팔고 안 돼요. 일회성 매매는 가능하죠. 어쩌다 한번. 업을 하지 말은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업으로 해도 되죠. 개공등은 하면 이거 1-1로 처벌돼요. 1번 개공등이 중개사물 매매를 업을 한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중개상물을 매매업하죠. 중개상물이 아닌 물건 매매업은 입업 금지가 아니죠. 그래서 뭐 토지 매매업 금지행위죠. 동산 매매업은 금지행위 아니죠. 자동차 매매업도 이 법상 금지가 아니죠. 2번 중개의뢰인이 아닌 자와 일회성 매매하는 거 허용되는데 그러나 중개의뢰인과 일회성 매매하는 건 직접거래에 해당되므로 이것도 금지되는 거죠. 직접거래. 단판가로 2번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영위한 자, 무등록 중개업자의 사실 알면서 그를 통해서 협조 안 됩니다. 중개 의뢰받거나 명의 이용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사례징역 그 밖에 어떤 메모로 보수나 11 초가 써서 안 돼요. 금품이니까 돈, 물건 다 안 됩니다. 그럼 법정 한도 초과하는 중개 스스로 보수 약정하면 이건 강행규정 위반 무효인데 근데 법정 한도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한도까지 유효,
법정한도 초과가 무효죠. 사례비, 수고비 등 어떤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되고. 근데 이건 중개보수죠. 3번 시험에 적합금 나오죠. 중개와 구별되는 겸업, 분양대행은 겸업이라 이와 관련해 받은 돈은 초과소득 금지되는 금원이 아닙니다. 분양대행은 겸업이라 협의에 따라 얼마를 받아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중개보수를 초과하면 안 되고,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죠. 합의에 따라 돈을 많이 받아도 됩니다. 반가로 4번. 이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마라. 즉 속이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는 거죠. 동그란 1번.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중요사항은 당해 중개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상물 가격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2번. 개공 등이 서로 짜고 매도 우리 가액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액으로 중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차익을 취득했네요. 그래서 가격도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죠. 면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의뢰인을 속였잖아요. 이것도 금지행위, 불법행위가 됩니다. 3번. 중개사무 임야가 개발지향국이네요. 가격이 떨어져요. 매수하는 사람 없어요. 상당한 가격 현금하기 어렵죠. 근데 그런 사실 모르는 매수인에게 아주 그걸 다 속이고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 속여서 매매했다. 이것도 판단을 그르치기 위해서 금지행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매할초판. 다음 이제 61페이지죠. 61페이지 제일 밑에 판가로 5번.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 금지증서, 교환중개, 매매 반대입니다. 1번.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은 분양, 임대와 관련 증서란 예를 들어서 입주자 증서, 그다음 주택상환 자체 이런 것 등이 있다. 근데 2번이 중요하죠.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획이 체결된 특정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거. 이게 분양권. 분양권은 중개 가능하죠. 분양권은 금지 증서가 아니죠. 중개할 수 있습니다. 중개상물이죠. 5번 마찬가지.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게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의 매매 등과 직업계를 해당한 분양계약서. 분양이 매매계약서죠. 매매계약서. 그래서 이것도 금지증서 아니다. 이건 상가 매매계약서죠. 그래서 분양권 금지증서 아니죠. 중개할 수 있다. 상가 분양계약서 당연히 중개할 수 있다. 금지 아닙니다. 다음 직접거래 쌍방대라는 데죠. 직접거래가 이제 논점이 많습니다. 자, 직접거래 이런 거죠. 갑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미국으로 당장 이민 떠나야 돼요. 아파트 팔아야 되는데 잘 안 나가네요. 개공한테 그래요. 저 내일 미국으로 우리 가족 다 떠나야 돼요. 오늘 당장 9억에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개공이 9억에 샀습니다. 이렇게 개공이. 이게 직접거래입니다. 직접거래란 개공한테 의뢰인이 찾아왔거나 전화해서 물건을 맡겼죠. 그걸 거래하지 말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개공을 완전히 흉악한 놈으로 보고 의뢰인을 순진한 양으로 봐요. 물건 맡기면 이 사람이 싸게 후려쳐서 살까봐 직접 거래하지 말은 겁니다. 지금 안 그러죠. 의뢰인들이 얼마나 요즘 똑똑해요. 아무튼 직접 거래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왔거나 나에게 전화한 거 거래하지 말은 거죠. 그럼 나에게 맡긴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인터넷 사랑방 광고했다. 그거 보고 사는 건 직접 거래 아니에요. 나에게 맡긴 거 아니죠. 갑이 사랑방 신문에 맡긴 걸 개공이 보고 사는 건 직접 거래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나에게 찾아왔거나 나에게 맡긴 걸 거래하지 말은 겁니다. 한마디로 의뢰인 거 찝쩍대지 마. 그럼 직접 거래하면 이 개공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처벌됩니다. 처벌되는데 그럼 매매를 유효로 해야 할까요? 무효로 해야 될까요? 만약 이거 무효로 해버리면 갑은 X를 다시 팔아야 돼요. 그럼 미국 못 가겠네요. 그래서 이걸 무효로 하면 의뢰인에게 더 피해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법상 행위는 그냥 유효로 내버려둬요. 그냥 이 사람 처벌하면 되고 사법상 유효로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이걸
단속 규정입니까? 효력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 단속만 하면 되고 사적 거래에 내버려 두는 걸 단속 규정. 그럼 자, 제목. 직접 매매입니까? 직접 거래입니까? 거래죠? 그러니까 매매, 임대차, 전세, 교환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중개사법에도 아직 안 나왔는데 세상 민법에서 직접 임대차를 냈죠. 아직 중개사법도 안 나왔는데 직접 거래 의미를 잘 아세요. 그래서 이제 62페이지 반가로 6번 동그라미 1번 직접 거래 있죠.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 갑이 X를 을에게 10억짜리를 팔아주세요. 사면 직접 거래죠. 이번엔 갑의 대리인이나 갑의 일을 맡은 수임인이었다. 받을 수, 일을 맡은 사람. 대리인이든 수임이든 다 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이자들이 맡긴 걸 갑이 사도 다 직접 거래 다 포함된다.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 A 부동산을 개공 갑이 샀거든요. 매수해서 다시 B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 직접 거래 있는가 봐볼게요. 자, A는 을에게 매도 의뢰해서 을 학원 친구가 갑이에요. 학원 동기한테 여러 개 중개해서 샀네요. 그럼 이거 직접 거래 아니죠. A가 갑에게 맡긴 게 아니고 을에게 맡겼죠. 대파는데 B는 또 학원 동기 병에게 매수 의뢰해서 그걸 갑이 여러 개 판 거예요. 그럼 이것도 B가 갑에게 사고 싶어요 한 거 아니죠. 병에게 사고 싶어요 한 것을 중개해서 팔았죠. 그럼 둘 다 직접 거래 아니네요. 다 다른 개공이 개입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62페이지 동그라미 리을, 이게 리을 왼쪽에 이렇게 살짝 그려요. 이렇게 리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려주세요. 리을 팔리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려보세요. 밑에 여백에 그리셔도 되고 여백에 그려서 화살표도 되겠죠?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리을. 개국공에서 쓰세요. 갑이에요. 개국공 갑이 매도인 써요. A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다른 개공을 개공 을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 누가 매수했죠? 누가 매수했어요? 갑. 써요. 갑. 그러니까 내가 그려왔잖아요. 이제 와서 그리고 있네. 자, 갑이 매수했죠? 매수해서 매수 의뢰받은 또 다른 개공 병의 중개로 자 매도 누가 매도했어요? 갑 써요. 갑이 매도했죠. 하는 것은 다 직접 거래 아니다. 그다음 이제 미음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최근 팔립니다. 미음. 이제 갑이 부동산 을과 임대차에서 우리 보증금 주고 부동산을 아파트 살고 있다가 계약기간 끝났어요. 그러니까 갑이 이제 또 임대차 하려고 개공 A한테 임대 좀 해주세요 의뢰했습니다. 근데 여잔데 이 여자 개공이 보증금이 엄청 아주 싸게 나왔더라고요. 마침 나도 집을 지금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임대를 해서 내가 임대하면 직접 거래니까 남편 명의로 임대차를 중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중개하는 것처럼. 왜냐면 부부간은 다 재산 별산제거든요. 직접 거래 아닐 수 있어요. 직접 거래. 그럼 이 사안이 직접 거래인가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사안은 자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미음 전세계약서상 명의자는 공유사 A씨 남편이지만 남편 이들은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공동체 관계이고 A라는 개공이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어요. 실제로 같이. 그리고 집주인에게 갑에게 자신이 중개하는 임차인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받고 집주인이 전 임차인 을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 줘야 해 희망하는 금액보다 적은 낮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사용을 알고 자신 A가 직접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는 이익을 얻었기에 직접거래 금지 규정 취지를 정문을 위배했다. 그 말이 직접거래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런다고 남편 명의로 중개하는 게 무조건 직접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이런 구체적인 걸 토대로 직접거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쌍방대리는 뭐 감이 옵니다. 갑이 개공 을에게 알아서 그 시골 친구예요. 알아서 팔아달라고 매도 우리가 아니라 아예 대리권까지 수했다. 병은 대학교 친구인데 아예 사달라고 대리권까지 수했다. 아예 사달라고 대리권까지. 그러니까 중개 의리가 아니라 둘 다 대리권을 줬네요. 그러면 을은 갑을 위해서 매수인을 구해주고 병을 위해서 매도인을 구해야겠죠. 근데 병이 찾는 물건이 X랑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둘이 거래시키면 되겠네. 그래서 혼자 커피숍에서 5억짜리인데 매도인은 갑에 대리는 을이 되고 매수인은 병한테 받았죠. 매수인은 병에 대리는 을이 됩니다. 그럼 대리에서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면 책임만 본인이 지죠. 그럼 팔 가격을 갑 대신 을이 정합니다. 그리고 갑이 책임져요. 살 가격도 병 대신 을이 정해요. 그럼 책임만 갑이 집니다. 결국 혼자 가격 정한단 말이네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술 많이 사줬지 해서 한 명한테 유리하게 혼자 계약해버리면 본인 둘 중에 한 명이 손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쌍방대리 하지 마라. 근데 일방대리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냥 매도 의뢰만 하고 대리권 안 줬어요. 그러면 갑이 대린 을, 병이 대린 을, 그리고 갑과 하는 건 상관없어요. 여기 매도 의뢰만 받았으니까. 대리권은 일방만 대리받았죠. 금쟁이 아니다. 쌍방대리 혼자 가격 정하지 말은 거죠.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124조 민법 124조에서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랑 유사하니까 이게 민법은 자기계약이 시험이 아주 잘 나오고 금쟁이 중개사법 시험이 잘 나옵니다. 민법에서는 둘 다 허용 안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위반하고 하면 못 건드리잖아요. 예외적으로 본인 허락이 있거나 확정된 채무행은 예외적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걸 민법시에는 허체에 외웠어요. 그래서 민법은 예외적으로 이게 허용이 돼요. 근데 중개사법은 절대로 안 돼요. 중개사법은 절대로 안 됩니다. 중개보수를 받았든 안 받았든 의뢰인이 허락했든 안 했든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요. 민법만 허체라고 예외적 허용이 있습니다. 두 개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민법과 중개사법 민중의 집합이니까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헛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7번. 여러분 책에 제가 가로를 2개 쳐놨어요. 여기처럼. 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첫째 가로 소유권 보조 등기 또는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두 번째 가로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되는 부동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주장하지 말은 겁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1번이 첫 번째 가로, 이제 동그라미 2번이 두 번째 가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소유권 보조 등기 또는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지 말은 겁니다. 한마디로 중간 생략 등기 중개하지 말은 거죠. 자,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거든요. 병한테 팔았는데 미등기로 전매하고 미등기 전매. 자기는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바로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그러니까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했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고 을 세금 내고 병 앞으로 또 이전 등기해야 되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자기 건너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든 결과가 똑같네요.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러죠. 그럼 이건 무효로 할 게 아니라 유효로 내버려 두고 을 잡아서 세금만 걷으면 됩니다. 그냥 유효로 내버려 둬요. 대신 이건 단속 규정이죠. 민법 시간에 단속 규정. 자, 갑을병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으로 다 처벌됩니다. 처벌되지만 사법상 효력 유효 이런 게 단속 규정.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으로 처벌됩니다.
근데 중개사가 이걸 중개했대요. 중개사가 중개하면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투기주장으로 3-3으로 처벌돼요. 다시 당사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으로 처벌되고 이걸 중개한 사람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투기주장으로 3-3으로 처벌됩니다. 그렇지만 사적거래 유효 단속 규정. 그 다음 자 이럴 수 있죠. 이거 팔린데 갑이 이제 X를 자 팔아달라는데 100원한테 팔았거든요. 미등기 전매했죠. 근데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10억짜리인데 을이 8억에 산 거예요. 8억에 2억 싸게 계약금 5천만 원. 근데 을은 이게 중개보조인데 을은 전재산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전 재산이. 근데 8억에 매매하고 5천만 원 걸었죠. 왜 그런 거죠? 전재산 5천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잔금일을 좀 길게 잡아요. 잔금일을 만약 2달 넘게 잡았다. 2달 만에 10억에 팔아먹으려고. 그럼 5천 걸어놓고 2억 벌잖아요. 그러려고 전재산 5천밖에 없는 을이 8억에 잡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걸 안 사요.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잔금일에 잔금 줄 돈 없잖아요. 잔금 못 주면 전재산 위약금으로 뺏기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8억에 팔았어요. 이걸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 이걸 중개해서요. 이걸 중개한 겁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 할지라도 표현이 좀 이상하죠?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판사가 약 올리죠. 판사가 약 올리죠. 지금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 할지라도 지금 약 올린 것 같아요. 다음 이 전매 중개는 투기 주장에 해당한다. 금지행위에 해당해 처벌됩니다. 재수 없이 돈 못 번 거지. 둘 다 불법에 가담했죠? 공인중개사 3-3으로 처벌됩니다.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전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즉 원래 분양권은 전매 가능한데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이 있죠. 만약에 2년 제한 지역이다. 그때 그거 중개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중개하는 거. 그래서 주택보상 투기가 관련된 분양권, 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 같은 거 이런 거 중개하는 등 투기 주장하면 3-3으로 처벌됩니다. 그 다음 이제 꾸단. 아까 설명은 다 드렸죠? 그래서 거래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 하지 마라. 단체 구성해서 공동중개 제한하지 마라. 꾸단. 그래서 항상 증직상투 나오면 꾸단이 따라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건 재차광 높겠죠? 재차 하광 높게 다 있습니다. 2항은 누구든지 전 국민 모두 금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일서 교란행위 꼭 외우세요. 이렇게 재차 하광 높게 꾸단까지. 그래서 다시 노래 재차 하강 높게 말고 꾸단 등 하지 마라. 거래질서 교란행위 3-3으로 처벌돼 라고 저같이 완벽히 외워둬야 아까 부당한 표시 광고와 막 섞어도 다 우리는 고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퍼펙트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법령상 기국리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매할 초판 증의상투 꾸단까지. 이건 무등록 중개반자를 알면서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개공이 중개한 개공이죠? 그럼 직접 거래 아니죠. 그 개공이 다른 개공 중개를 통해서 임차했다. 임차도 직접 거래 아니죠. 다른 개공이 중개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직접 거래 아니다. 이게 정답이죠. 직접 거래 아니다. 이건 직접 거래에 써 있네요. 그 다음에 이것은 거래가 관련해서 꾸미는 단체 구성. 그래서 2번이 정답. 2번은 직접 거래 금지행위 아닙니다. 자, 이제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신고센터. 자, 교재는 64페이지로 오세요. 64페이지. 문제 안가로 1번 신고센터 설치 운영. 설치 운영권자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럼 국장이 운영하죠. 직접 할까요? 시킬까요? 누굴 시키지.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시킵니다. 그래서 신고사항, 누구든지 부동산 중개업과 부동시장 건전한 거래 설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가로 열고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럼 다음 각호가 잘 보세요. 1억 이게 약 30개예요. 30개. 여러분 책 65페이지 그 박스 30개. 그래서 원래 거래소 교란행위가 제차각 높게 꾸다 7개였는데 최근에 등 30개가 추가됐다. 근데 우리 이거 외우지 않습니다. 30개 안 외워요. 그냥 우리 원조만 7개, 제차각 높게 꾸다만 정확히 가세요. 왜냐면 이 제차각 높게 꾸다는 나중에 포상금 지급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외워두시고, 그리고 여기 아까 부당한 표시 광고 포함되지 않았다.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 정도. 방가로 3번 업무수행. 자, 신고센터 업무는 이런 겁니다. 무슨 업무냐면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 접수 상담하고, 다음에 2번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의사와 등록관청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나 조치를 요구하고,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를 통보도 해줘야 결과 통보? 이런 것을 신고센터가 이런 일을 한다. 그 다음 이제 신고센터 수행 업무 위탁이 있는데,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시킨다 했죠. 그래서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부동산원, 이게 예전에 감정평가원이라죠. 여기 위탁합니다. 위탁받은 2번 한국부동산원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신고센터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해서 우리 중개사법 승인 남항상 앞에 국토부 장관이에요. 우리 중개사법 승인 남항상 누구 앞에? 국토부 장관입니다.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 이 운영 규정을 변경할 때도 또한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승인 앞에 누구라고? 항상 국토부 장관. 다음 처리 절차 1번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소 교란이 신고하려는 자, 우리 시민들은 다음 사항을 서면이네요. 인터넷 포함 제출합니다. 첫째, 신고인 나, 피신고인 그 나쁜 놈, 인적사항. 2번 부동산 거래소 교란의 발생 일시, 몇 월 며칠, 장소, 내용. 3번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도 인적사항.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얘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근데 당연히 요즘 다 컴퓨터로 찌르겠죠. 누가 종이 갖다 낼까요? 다 컴퓨터로 찌르겠죠. 컴퓨터로 찌른다. 그 다음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해서 신고인에게 이런 내용은 좀 보다 좀 자세히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야겠죠. 그 다음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의사와 등록관청 등의 조사나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다만 원래는 여기에 조사나 조치를 요구해야 되는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또 승인 앞에 항상 국토부 장관, 국장 승인 받아서 접수된 신고사항을 종결, 그냥 그 자리에서 스탑, 종결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종결해야 되니까 누구 승인? 국장 승인 얻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이번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에요. 명백히 거짓. 명백히. 이번 신고인이 신고사항에 대해서 보완 요청 아까 했잖아요. 근데 그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고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죠. 이때는 그냥 처리 종결할 수 있다. 3번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미 다 결과를 통보했잖아요. 근데 또 정당한 사실이 다시 신고하네요. 신고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도 없어요. 계속 신고하고 또 하고 뭐 약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스탑 시켜버립니다. 4번 신고 내용 이미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 중이네요. 결과를 기다려봐야지. 재판이 계속 중, 결과를 기다려야지.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됐다.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그냥 스탑, 바로 종결할 수 있다. 다음 처리 절차. 세 번째, 신고센터 조치 요구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완료할부터 10일 이내에
완료일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그럼 신고센터는 시도의사 및 등록한 증로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도 알려야겠죠?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매월 10일, 딱 10일 똑같네요. 10일. 매월 10일까지 직전달, 전달에 신고사항 접수와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국토부 장관이 위탁했으니까 위탁받은 부동산원은 장관에게 또 결과를 제출해야겠죠? 다 여기 10일 기억하세요. 여기도 다 10일. 자, 이 시간에는 금지행위와 신고센터까지 공부했습니다. 중개사법 교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공부하는 합격서 요약집과 기출도 같이 꼭 병행하셔야 됩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혜택이 있어요. 계좌번호에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특히 과목명도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교재 이름까지 도로명 주소도 꼭 적어주세요. 정확히 적어야 돼요. 가끔 주소를 잘못 적으셔가지고 책을 못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항상 민법과 중개사법은 앞서 4월까지 끝낸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지금부터 기출문제랑 이론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매주 수요일 날 강의 올려드리고 있죠. 이제 기출 강의는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이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